한국은 첨단 기술과 수천 년 역사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번영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도시에 드리워진 불안한 기운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의 그림자였습니다. 미래 세대의 활력이 사라지고 도시의 심장은 천천히 박동을 늦추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벽의 그림자. 국경 너머 거대한 갈등과 긴장이 무역의 통로를 가로막고 움직임을 제한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세 번째는 거인의 그림자였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을 지탱해온 거대 기업 시스템이 너무나 견고하고 무거워져 새로운 아이디어와 작은 불빛들이 싹을 틔울 공간을 짓눌렀습니다. 거인의 발밑에서는 창의성이 숨쉬기 어려웠습니다. 리나는 위기를 직시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세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기억해냈습니다. 창의성의 빛이 담긴 무한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녀는 거인의 그림자 아래 숨어있던 용감하고 날렵한 어린 불꽃들, 즉 스타트업 혁신가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리나는 불꽃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거인이 무겁다면 우리는 그 틈새를 비집고 올라가야 합니다. 장벽이 높다면 우리는 문화라는 무형의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창의성은 우리의 전략이자 우리의 무기입니다. 첫 번째, 침묵의 그림자에 대항하여. 어린 불꽃들은 인간 중심의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삶의 효율을 높이고 가족과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따뜻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미래 세대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을 유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장벽의 그림자에 대항하여. 물리적인 통로가 막혔을 때 리나와 불꽃들은 창의성의 빛, 즉 소프트 파워를 활용했습니다. 노래, 이야기, 디자인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어 외교적 갈등을 우회하는 문화적 연결망을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인의 그림자. 리나는 거인에게 다가섰습니다. 당신의 힘이 그동안 한국을 지켰지만 이제는 당신의 유산을 공유할 때입니다. 거인도 깨달았습니다. 미래의 번영은 어린 불꽃들과의 공유된 혁신에 있다는 것을. 세계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창의성의 빛 앞에서는 더 이상 도시를 짓누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점차 역동적인 빛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는 케네스 로고프의 진단을 넘어 한국 경제의 위협과 돌파, 전략이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위협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한국 경제의 다음 30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6개의 테마를 통해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문제로 지적된 저출산은 단순히 출생아 수 감소가 아니라 노동력, 성장률, 연금, 지역 소멸까지 모든 문제의 상위 구조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해법은 단순히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두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삶의 질이 지켜지는 사회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신혼부부나 영유아 가구를 위한 주거 부담 완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돌봄 인프라를 SOC급 국가 투자 분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제도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를 인정하면서 고령층의 재취업, 재교육과 선별적 이민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한국이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산업별로 전략적 포지션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공급처와 생산기지를 3개 이상으로 나누는 조달 다변화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정부는 핵심 품목에 대해 공급망 보험 개념으로 대체 공급선 정보를 제공하고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한 외교적 채널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대기업 재벌입니다. 한국은 대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의 스타트업, 중견기업 생태계가 약하다는 평가를 자주 받습니다. 혁신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힘인데 우리는 여전히 위에서 아래로 구조화된 시스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바꾸려면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수평적 파트너 관계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 금융과 국민연금이 벤처 자금을 공급하여 장기적,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적 태도와 파산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이 곧 회복 불능 위험이라는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해결책입니다. K-팝, 드라마, 웹툰, 게임은 이미 글로벌 팬덤을 확보했고 이것은 단순 문화가 아니라 경제 성장 동력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창의성을 산업화하는 전략입니다. 다음은 기술, 문화의 융합입니다. 기술 발전이 빠를수록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사람과 문화에 녹여내는 능력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스토리와 디자인 감각까지 더해 문화 기술 융합 산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정책이 정권마다 흔들리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저출산, 교육, 통상, 창업 생태계 같은 분야는 20년 단위의 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정부, 학계, 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전략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하며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대 간 갈등과 지역 갈등도 투명한 조세, 복지, 주거 정책으로 완화할 수 있고 이는 장기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저출생, 미중 갈등, 산업구조 양극화처럼 버거운 과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동시에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창의성과 소프트 파워, 기술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단기 대처가 아니라 10에서 20년짜리 일관된 국가 전략, 그리고 서로를 믿고 조율하는 사회적 합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한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